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반성문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그 당시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괴담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반국가 선동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반성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수용해라라고 조금 일찍 쓴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뭐 모든 언론도 한겨레 경향 포함해서 모든 네.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같이 쓴다라는 네.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건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하면서 한동훈을 먼저 체포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전달할 필요도 없는 말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오늘 어제 그 계엄 포고문 보면은요, 포고령 보면 그 공안 검사 네. 그리고 그 담화문에도 그 공안 검사적인 시각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예. 지칭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예. 우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안 검사 출신 이분의 심금을 올렸나 봅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방해했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이 국회 바깥인 국민의힘 당사로 네. 모이라고 해서 이 혼란이 네. 빚어졌고 제가 어제 국회 인근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신상범 의원도 만났고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 예. 이런 몇몇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투표하셨더라고요. 예, 신성범, 우왕좌왕했어요. 김재섭. 김재섭.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교적 일찍 국회에 맞아요. 도착을 네네. 해서 있었고 저희가 어제 만난 시민이 본인이 한동훈 대표 안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길로 들어가시면 정말 큰 안전하다. 역할을 하신 시민이시네요. 예. 예. 본인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이 길이 그 길로 가시는 길이다 해서 안내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 나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된다. 그런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탄핵은 또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비상계엄은 뉴스 보고 알았고 표결은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 사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굉장히 주요 뉴스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랬죠. 추경호 예. 대표가 20억 수수설이 터진 날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고모 이모가 동시에 등장한 네. 날이고요. 맞아요. 네. 3억 7천 보수 유튜버들을 김건희 고모 내가 관리했다. 양심이 있으면은 최은순 엄마가 1억은 네.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뉴스가 묻혔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또 특검을 하라. 예, 검찰 못 어제 믿겠다. 구속 기소되는 예,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공소장도 공개되는 이제 어떤 게 이제 들어가 예. 있는지 굉장히 좀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혐의는 얼마나 적시가 되어 있는가 예. 이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2024년이 아니고 1984년에도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에 대한 자기 무게감과 그리고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은 그 대통령실의 그 말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네. 거냐면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대변인 브리핑을 9월 2일에 이렇게 합니다. 괴담 선동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했는데 대변인 머릿속에는 없었고 대통령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대통령실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어떤 공적인 언행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언론도 못 믿고 국민도 못 믿고 세계도 못 믿습니다. 네. 네. 그 서울대학의 한인섭 법대 교수가 대통령의 헌법 파괴, 내란 범죄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쭉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 범죄에 네.
해당이 된다. 5.18 재판에서 헌법기관인 헌법국가기관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그 권능 행사가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그러면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이 전부 월담했어요. 예,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다가 몸싸움하고 투표를 막았죠. 예, 얻어맞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한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범죄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범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당장 이준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거 제대로 이번에 그러니까 단죄하지 못하면 네. 앞으로 역사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대로 단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단을 해야 되는 예. 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인 제도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민의를 왜곡하고 민의를 배반하면서 자기가 지금 쿠데타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친위 일으킨 쿠데타를 그렇습니다. 사실을 한 거라고 봐야 예.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쿠데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겨우 막았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것도 맨몸으로 예. 막은 건데요. 어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간밤에 모이셨는지 궁금하시죠? 아유, 나는 못 갔는데 여의도에 국회 앞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드시죠. 저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희가 또 취재 편의점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 정도입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시민분들이 다들 손을 파르르 떠세요. 근데 그럴 만한 파르르 사안이에요. 파르르 저도 떨고. 처음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예. 처음에 세상에 예. 딱 그 일보를 봤는데 처음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왜? 예, 아까 예. 친구분들이 가짜뉴스 아니냐고 했다고 예, 하는 예, 것처럼.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아 진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다 해서 빨리 이걸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시민들께서 문 열어를 이제 그 외치고 계셨고 더 많은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민분들께서 유튜브가 큰일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KBS나 MBC나 공영방송에서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열었더니 실시간으로 뭐 오마이TV를 비롯해서 여러 대한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하고 예. 있기 시작하니까 네. 수많은 시민들이 어제 동접이 대단했습니다. 예. 단순히 저기만이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 모여서 동시간을 봤던 수많은 시민들 그렇습니다. 합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 시민들을 보십시오. 저런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렇게 불법행위, 부당행위, 예, 반헌법적 행위를 눈 감아 주겠습니까? 네. 저런 분들이 전부 다 민주시민의 어떤 소양이 되어 있는 그런 튼실한 토대 있는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엄입니까? 저는 정말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전폭적으로 정말 스스로 물러나든지 스스로 물러날 그 용기가 없으면 김건희 특검을 받고 수용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하든지 어떤 이런 그 정상적인 트랙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한 퇴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네. 아까 구교훈 기자도 네.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친한계가 이번에 18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전국을 내다보기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숫자면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이건 임기단축 개헌이건 탄핵이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보고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우리 체제를 보존하고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당장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뉴스인데요. 계엄군이 뉴스공장 사옥을 둘러쌌다. 아, 예. 어젯밤에 예. 실제로 그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예. 씨가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었다. 김어준 씨 집 예, 옆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밝힌 바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어젯밤에 저희 회사에서 예. 충정로 그 예. 뉴스군에 네. 가깝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도 어젯밤에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댓글창에 그 뉴스공장 앞에 군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라고 좀 저희 제작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 시간대에 이재석 기자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이재석 기자 그 제작진 쪽에서 이원으로 카메라를 띄워서 바로 앞에 군인들이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군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다행히 예. 그 계엄안이 해제가 되면서 예. 그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앞에까지 군인이 간 것은 예. 명확한 사실관계고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타깃이 지금 언론까지 이번까지 내려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국회에서 이미, 예. 국회에서 주요 타겟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네. 언론계에서는 그러면 그다음으로 김어준 이제 씨.